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매우 기쁜 자리입니다. 제가 그 사스 문제가 종결되고 난 뒤에 자꾸만 여러 차례 평가도 한번 하고 표창도 하고 또 이후에 이와 같은 사태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도 좀 함께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좀 시간이 가고 빨리 안 돼서 왜 안 되는가 이렇게 좀 마음이 답답하기도 했는데 아마 준비가 많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이제 청와대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아주 그 모양 좋게 최상의 그 대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결정됐는데 청와대가 아니고 국립보건원입니다. 왜 거긴가? 아무도 제게 이유를 설명해 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면서 그 뜻을 알 듯 말 듯 합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보고와 또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국립보건원에서 우리가 이 행사를 하게 된 취지가 좀 이제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토론하는 거 보면 매일 큰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큰 건지, 예를 들면 뭐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게 좀 진짜 큰 건지, 신문에도 맨날 무슨 큼직큼직한 제목들이 나오는데 국립보건원 얘기는 잘 안 나옵니다. 정말 국립보건원은 작은 건지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나 봅니다. 그래서 국립보건원에 와서 이 행사라도 해서 여기 보건원이 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보도로 접하는 일들 말고 정말 중요하고 무겁고 크고 알맹이가 있는 일들이 여기 있다, 아마 이 말을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점차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저나 우리 그 정부의 강요들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의 실제 생활에 가까이 있는 소중한 문제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제일 중요한 문제로 치고 그 일을 위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이 얘기를 가장 소중한 얘기로 다룰 줄 아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의제를 설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능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 의제를 누가 설정하는지 가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정부 같기도 하고, 어쩌면 국회 같기도 하고, 어쩌면 언론 같기도 하고, 어쩌면 국민 같기도 한데 누가 그 의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저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어도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모든 의제를 다 지배하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고한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국가의 가장 큰 의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제로 실천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그 포상과 표창을 받으신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주로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주로 보건복지부 사람들이 상을 많이 받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정부 각 부처가 다 있고 다 외울 수가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군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스가 정말 그 우리 범정부적인 범국가적인 대사건이었고 또 범정부적으로 범국가적으로 정말 서로 힘을 합해서 총력을 다해서 대처했구나 하는 것을 정말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포상이 그래도 공을 들여서 공정하게 된 것 같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참 많은 일에 우리가 감동합니다만 공무원들 하는 일 가지고 감동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감동은 다 감동 주는 일은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거지 공무원들은 감동 주는 일 같은 거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감동하게 하는 일을 했다. 정말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도 우리가 보질 못했겠죠. 국민들에게도 다 전달되지 않았겠죠. 아직도 전달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감동할 일이 있었다는 것이 저로서는 참 인상적이고 또한 매우 기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까딱하면 울 뻔했습니다. 그래서 안 울려고 물을 좀 마셔보고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참 좋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딱 잘라 결론을 내진 못했지만 오늘 여기서 와서 자기 가족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일에 매달린 그때 그분의 심경이 충성이라는 거 아닐까. 실제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어떤 분들은 일기로 써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아주 작은 한 부분이 오늘 발표된 데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그 어떤 심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심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그 충성심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길을 꺾진 않았는지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충성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스스로들을 가다듬겠습니다. 항상 대중 앞에 나서고 또 폭넓은 일, 많은 일들을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사람은 깊이 있게 생각하기보다 넓게 대충 넓게 그리고 또 때로는 표현되는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TV에 나오냐 안 나오냐, 신문에 나오냐 안 나오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것이 중심이 되기 쉽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일이 현장 구석구석에서 알뜰히 충성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야말로 사기를 꺾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용기를 꺾는 일은 없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총리실이 그 중심이 돼서 전부 상황을 통제하면서 이렇게 해온 것 보면 우리 정부가 전체로서도 개별 한 분 한 분의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전체로서도 성의를 가지고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손발 맞추어서 다 협력할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일하다가 맥 빠진 일 중에 이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지원이 시원치 않아서 정부의 높은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가까이 있으면 달려가서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생각을 느꼈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을 지원해야 되는 여러 부처의 사람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법과 자원에 제약이 있습니다. 절차를 다 밟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지요. 이번엔 상당히 열심히 그렇게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도를 보고도 아마 짜증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사스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보도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도를 하면 예방과 퇴치에 오히려 지장이 생길 것만 같은데도 자꾸 그렇게 바쁜 사람 잡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아마 짜증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보도가 그때그때 신속하게 됐기 때문에 전 국민이 사스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하고 있는 조치와 또 여러분들이 국민들에 대해서 환기하고자 하는 주의사항들이 그때그때 전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좀 지장이 되는 보도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보도가 우리 국민들이 함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 앞으로 어떻게 협력할까 이런 것도 함께 연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섭섭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더 잘 되는 방향을 함께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보여주었던 매우 투명한 대처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투명한 절차, 모든 것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는 이런 신뢰의 체계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TV를 보면서 참으로 낭패스러웠던 것은 지정병원 문제였습니다. 의료진들 또는 검역진들이나 협력하는 사람들 모두가 바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1m 이 거리에 근접된 곳에서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발표할 때 말씀하셨듯이 출퇴근을 어떻게 할까?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할까? 저게 잠복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도 모른다는데 그 시기엔 감염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까? 이런 온갖 걱정들이 다 되는 가운데만 우리 동네 샤스 환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데모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선진국이 된 줄 알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젠 그래도 문화 국가로 우리 국가 수준이 문화 국가 수준이 된 줄 알았는데 이해는 가면서도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닌가. 정말 얼마만큼 위험한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현장에서 부닥쳐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심각한 위협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당해 줘야 될 몫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깝고 앞으로 저렇게 계속 가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위기에 대처해야 될 위기관리 책임을 최종적인 위기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저 단계이지만 그렇다고 당장 저기다가 지금 공권력을 들고 나가서 뭔가 조치를 강력하게 하는 것이 적절할까 이런 고심을 하면서 저와 같은 상황이 더 확대되었을 때 저도 고심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젠 미리 그런 모든 경우에 대해서 우리 미리 다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대안을 일부 짧게 간략하게 제시했습니다. 해달라 요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요구에 대해서 제가 간결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신속히 강력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인력 증원의 요구가 있는데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공무원 인력이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거부감이 있고 실제로 또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 비용이 더 들어가고 사람이 더 들어가는 요구를 선뜻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작은 정부의 효율성, 작은 정부의 중요성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들이 작은 정부를 좋은 정부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다행히 저는 선거 기간에도 그 어느 때도 작은 정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아직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또는 더 큰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좀 더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장 효율적인 정부, 가장 열심히 일하는 정부 그렇게 생각하고 작은 정부 약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약속은 하지 않아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은 중요하고 또한 두려운 것입니다. 거역하면 재미없으니까요. 그래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또한 소신을 가지고 우리가 꼭 해야 될 때는 해야 합니다. 질병 이 하나로 중국이 3.2%의 경제 성장이 멈추었다고 하면 돈으로만 따지도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손실이 거기에 함께 따르고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손실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통합도 저런 계기에 대단히 이완되고 손상이 생깁니다. 이런 등등을 생각해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강조하듯이 사람 인권이 중요하다면 인권의 기본은 바로 사람의 건강입니다. 건강이 최고의 인권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정말 국가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라는 이 사회적 공포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또한 국민들의 건강을 일상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관리 체계,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숫자에 있어서는 아까 주장한 대로 다 해야 할지는 좀 더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기본 원칙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하는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아울러서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늘어날 곳은 있지만 줄일 곳을 줄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행정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줄여서 그 인력이 다시 훈련하고 교육해서 모자라는 쪽으로 이렇게 이전해 가는 이런 체제를 갖춰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요구가 끊임없이 많아집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법이 발전되면 그곳에는 그 일이 줄어드는 일들이 생기게 마련이고 또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또 미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미루어둔 일도 있습니다. 아마 복지부 쪽에 그런 일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빨리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신분은 법적으로는 물론 보장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그분 한 분 한 분이 생활인입니다. 생활인이 금방 공직사회에서 어제 필요하다고 채용해놓고 또 한 3년 뒤에 그 부처 필요 없어 나가시오 이렇게 해서는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충성심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방법은 공무원 스스로가 끊임없이 자기 일을 변화시켜 나가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100명 정도는 우리 복지부 인력을 가지고 그렇게 배치 전환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말 체계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연구되고 이렇게 해서 발전돼 가야 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아마 8분인데 8분 훨씬 넘어버렸죠? 네. 항상 이것 때문에 보고 읽으라고 오늘 또 가면 아마 지적을 받을 겁니다. 보고 읽으라고 써줬는데 그건 왜 보지 않고 딴소리 했냐. 대체로 읽습니다. 읽는데 현장에서 그 도저히 적어놓은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감동을 받으면 저도 그 감동을 있는 대로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표창하고 해도 여전히 돌아가 보면 어려운 일이 많고 또 불편한 일이 많고 막혀있는 벽은 그냥 막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 뒤에 보면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절대로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약속할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불편한 일이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부닥쳐 있는 많은 이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더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